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이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일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본인이 직접 구형을 했고 그리고 보수를 괴멸했다고 하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속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를 했다 이런 식의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은 박민식 후보와 맞붙어 있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그 박민식 후보를 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보훈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냐. 박민식 후보가 그 일을 받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매일신문이 지금 2018년 2월 27일자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조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 구형한 검사 명단 제일 앞에 바로 한동훈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다음 주에 바로 검사 한동훈이 적혀 있는데 공판 조서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일어난 모든 상황을 법원 측이 법정에 참여해서 기록한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공판 판사 누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윤, 판사 심동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사 다음에 바로 여기 피고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변호인이 나와 있어요. 변호인. 그 앞에는 검사. 그러니까 변호인 위에 검사가 나와 있는데 검사 앞에 피고인 박근혜 밑에 바로 검사 이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한동훈, 김창진, 그리고 권준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진, 권준철, 김민형, 배문기, 김상묵, 김태금, 유지연, 정윤식.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이렇게 보면 지금 검사해가지고 맨 앞에 한동훈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등등. 이러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던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 제일 1번 나와 있다. 제일 1번. 이거 기록 문서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형한 것은 한동훈이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을 놓고 과거에도 논란이 일어났는데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 한동훈의 선거 캠프는 그 당시에 AI로 생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구형하는 육성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 허가가 없는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바로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실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사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구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뭐 막내든지 제일 앞사람이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징역 30년 자 벌금 뭐 1118억 원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8명 검사 중에 한 명이 나서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그 나란히 이름을 옮기는 사람이 전부 다 구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구형한 검사들이 합의해가지고 구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요설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년 만에 또다시 일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 논란. 박민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자, 무소속 한동훈이 당선돼서 자, 보수가 분열하는 것. 바로 그게 민주당이 진짜 바라는 일이고 자,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다. 이렇게 써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반발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징역 30년을 구형한 거 바로 한동훈이다. 맨 앞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구형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살짝 말을 비틀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여기 교묘하게 아주 나쁜 버릇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당원 게시판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저격하고 타격을 주는 이런 글을 써놔놓고 침묵을 쭉 하고 있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한동훈의 본성이 어떻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했다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본인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 탄핵할 때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친한계가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형 탄핵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비상계엄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한동훈입니다. 내란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형량을 구형해 가지고 보수가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동훈이고 자, 뒤에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바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러고 보면 한동훈은 보수 괴멸하러 온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닌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한동훈은 그래서 부산 덕천역 유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관 자리에 나서고 지금까지 윤의견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민식이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걸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한동훈이 이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판결문을 보면 바로 한동훈이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이 판결했다. 한동훈이 구형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동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래놓고 지금 보수 괴멸됐다고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괴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해자로 보이는데 자, 이 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이다. 하는 국민들의 또 지역민들의 염원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한덕수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 단일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또 관련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개 재판 중에서 계속해서 형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정치적인 판결 분위기로 흘러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유죄 그리고 더 형량을 높여가지고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급제동을 건 판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의 류경진 부장판사입니다. 자, 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건만 단독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덕수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허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특검은 그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가 건의하니까 마지못해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특검 비상계엄 관련해서 처리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걸 위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당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 하고 이렇게 특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합법적으로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자고 건의했냐 이런 물으니까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뭐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딱 꼬집어 갖고 특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하는 거 가지고 요게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다. 해석을 해가지고 위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위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나오면 그건 위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죄를 주려고 했던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서 작년 12월 달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바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재판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경 부장판사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무조건 지금 여론 압박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치 재판이다 하는데 여기에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위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를 선고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무조건 지금 시간만 끌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죄로 선고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 관심에도 멀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차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어게인만 외치는 사람들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했고 또 그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게 내란이다 하고 거기 동조한 사람은 내란 동조 또 거기 임무 종사한 사람은 주요 임무 종사 이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지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군 장성들을 구속시키고 또 군인들을 숙청하고 있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또 작년 1월 달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더 늘어나가지고 징역 7년으로 선고받았다. 자, 이 상고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원래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다 이랬는데,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나니까, 탄핵됐다는 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탄핵됐다, 정치적으로 졌다 이러니까 마구잡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탄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한쪽으로 쫙 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서 자,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하면 전부 다 내란이거나 유죄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없는 죄를 모조리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법치국가가 아니다. 자, 공정한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유죄로 딱 정해놔 놓고 판사도 끼 맞추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데, 이번에 한덕수 관련해서 위정 혐의 관련해서 무죄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무죄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댓글에 보면은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을 멈추고 즉각 석방해야 된다. 자, 아직도 지금 내란몰이냐, 무슨 내란을 했다고. 자, 국가 위기라고 판단한 대통령은 고유 권한인 비상밴을 누린 것인데, 자, 어지간해도 못 괴롭혀서 안달들이다. 애초에 계엄이 가만히 있는데 계엄이 선포됐나. 자, 민주당이 정권 자찰하고 30번이 넘는 줄 탄핵과 주요 예산을 다 깎아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을 계속 마비시켜 온 건, 그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 자, 그래서 그 당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판검사들을 탄핵까지 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어 왔던 것이다. 자,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했기 때문에 선포한 건데 이게 왜 내란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상식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에. 그래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상식에 반해서, 자, 대통령은 윤석열은 대통령, 윤어게인, 자, 이재명은 재판받고 빨리 감옥 가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재판 판결이 앞으로도 다른 판사들에게도 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류경진 부장판사의 재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